미옥은 남편의 유품을 다시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손대지 못한 서랍들이 있었다. 안방장롱 맨 아래 칸을 열어보니 낡은 종이 봉투 하나가 구석에 끼워져 있었다. 이게 뭐지? 봉투를 꺼내 열어보니 오래된 토지 문서가 들어있었다. 남편이 젊은 시절 고향에서 물려받은 땅이라고 했던 그 문서였다. 당시에는 산골짜기에 쓸모없는 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주소는 문서에 적힌 주소를 자세히 보니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듣던 지역이었다. 신도시 개발로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그곳 말이다. 미옥은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 어머나, 이럴 수가.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남편이 남긴 땅이 현재 시가 100억 원이 넘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신도시 개발 핵심 구역에 위치한 대지였던 것이다. 미옥의 손이 떨렸다. 100억이라는 숫자가 현실감이 없었다. 평생 분식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온 자신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다. 여보, 당신이 이런 보물을 남겨두고 가셨네요. 그런데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며칠 전 동네 김할머니가 한 말이 떠올랐다. 요즘은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자식들이 더 무서워. 상속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집 얼마나 많은데. 정말 내 아들들도 그럴까? 혹시 이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건 아닐까? 바로 그때 현관문을 급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어머니, 계세요? 막내 경민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문을 열어보니 경민이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다. 경민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놀란 얼굴이니? 어머니,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다고요. 경민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미옥이 물 한 컵을 가져다 주고 나서야 겨우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다. 제가 동네 박 할아버지 폐지 리어카를 밀어드리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셔서. 그래서 오르막길에서 리어카가 너무 무거워서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뒤에서 외제차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경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리어카가 굴러내려가서 그 차랑 부딪혔어요. 차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미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리비가 3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3천만 원? 미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식집을 10년 넘게 운영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다. 차주인이 보험 처리하지 말고 현금으로 달라고 해요. 그러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경민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박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어? 할아버지는 다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한테 미안해하시면서 자꾸 죄송하다고. 미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방금 전까지 100억짜리 땅 문서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3천만 원 때문에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가 아닐까. 정말 급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새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경민아, 일단 진정하고 엄마가 형들한테 연락해 볼게. 형들이 도와줄까요? 저 때문에 생긴 일인데. 미옥은 경민이의 어깨를 토닥였다. 착한 이 아이는 남을 도우려다 이런 일이 생겼다. 반면 다른 두 아들은 아버지 삼주기에도 바쁘다며 오지 않았다.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해라. 엄마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날 밤 미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100억짜리 땅 문서는
아직 아들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상태였다. 만약 이 급한 상황에서 아들들이 진심으로 도와준다면 그때 이 땅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미옥은 첫째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민은 대형마트 지점장으로 승진한 후 더욱 바빠 보였다. 평소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안부 전화를 하는 정도였다. 여보세요, 아들아. 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의 준비 중인데. 역시 바쁘다는 말부터 시작이었다. 아들아,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급한 일요? 성민의 목소리에 짜증이 살짝 섞여 있었다. 경민이가 사고를 냈는데 수리비가 3천만 원이 나왔어. 엄마가 당장 그런 돈이 어디 있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3천만 원요? 경민이가 또 무슨 사고를 쳤길래. 남을 도와주려다 그렇게 된 거야. 성민아, 혹시 도와줄 수 있겠니? 어머니, 지금 저희도 상황이 안 좋아요. 승진하느라 부채도 늘었고, 아이들 학원비에 집 대출금까지. 역시 나였다. 미옥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3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혹시 경민이가 분할로라도 갚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어떡해? 응. 그럼 영민이와 상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 혼자서는 힘들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자식이 승진했다고 좋아했는데 정작 어머니가 급할 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후에 둘째 영민에게 연락했다. 영민은 3년 전부터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장사가 그럭저럭 잘 된다고 들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영민아, 경민이 일로 급한 일이 생겼는데. 상황을 설명하자 영민의 반응은 성민과 비슷했다. 3천만 원이요? 어머니, 그게 말이 되는 금액인가요? 말이 안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 저희 장사도 요즘 어려워요. 코로나 이후로 배달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월세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에요. 그럼 조금이라도. 어머니, 제가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건 기껏해야 50만 원 정도예요. 그것도 이번 달 재료비에서 빼야 하는 거라. 50만 원. 3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에 50만 원이라니. 성민이 형한테는 물어보셨어요? 형이 대기업 다니니까 저보다는 사정이 나을 텐데. 결국 형제끼리 미루기만 하고 있었다. 알겠다. 영민아, 그럼 50만 원이라도 고마워.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형편이 안 돼서. 전화를 끊고 미옥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두 아들 모두 어머니의 급한 상황보다는 자신들의 처지만 생각하고 있었다. 저녁 때 경민이가 다시 찾아왔다. 하루 종일 차 주인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성민이랑 영민이한테 얘기해 봤는데 둘 다 어렵다고 하네. 경민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벌인 일인데 형들이 왜 도와주겠어요? 경민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니? 하지만 저는 지금 실직 상태인데 어떻게 3천만 원을? 그때 미옥은 결심했다. 이 상황에서 정말 누가 진짜 가족을 위하는지 확실히 보기로 했다. 경민아, 엄마가 돈을 구해볼게. 며칠만 더 기다려봐. 어머니가 어디서 그런 돈을? 미옥은 100억짜리 땅 문서가 든 봉투를 보며 생각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새 아들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다음 날, 미옥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두 아들에게 절박한 상황임을 더 확실히 전달하기로 한 것이. 첫 번째 목표는 성민이었다.
그가 근무하는 대형마트에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대형마트에 도착한 미옥은 안내 데스크에서 성민을 찾는다고 했다. 직원이 지점장실로 안내해 줬다.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여기까지? 성민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다. 하지만 반가워하는 기색보다는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성민아,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급했어서. 아, 네. 일단 앉으세요. 성민의 사무실은 꽤 넓었다. 지점장이라고 쓰인 명패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벽에는 각종 인증서와 상장들이 걸려 있었다. 어머니, 그런데 혹시 어디 아프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미옥의 초라한 차림새를 보고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성민아, 경민이 사고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정말 3천만 원을 구해야 하는데. 성민이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당장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분식집을 내놓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도 그건 엄마의 생계 수단이잖니. 아, 그건 절대 안 되죠. 성민이 급하게 말렸지만 정작 다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경민이가 분할 상환을 제안해 보는 건 어때요? 한 번에 3천만 원은 무리니까 매월 조금씩. 결국 성민도 확실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집에 가셔서 다른 방법을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미옥은 실망감을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알겠다. 너도 바쁜데 괜히 방해했네. 죄송해요. 어머니, 사무실을 나오면서 미옥은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승진해서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첫째도 막상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니 외면하는 것 같았다. 다음은 영민의 치킨집을 찾아갔다. 영민이네 황금치킨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다. 오후 시간이라 손님은 많지 않았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영민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영민아, 경민이 일 때문에 왔어. 아, 들어오세요. 가게 안쪽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영민은 여전히 바쁜 기색이었다. 어머니, 그거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어제 장부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정말 여유가 없어요. 50만 원도 부담스럽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요즘 재료값이 너무 올라서 마진이 거의 없어요. 영민이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성민이 형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 애도 어렵다고 하더구나. 역시. 그럼 정말 방법이 없네요. 그때 주방에서 튀김 타는 냄새가 났다. 아, 잠깐만요. 영민이 급하게 주방으로 뛰어갔다. 미옥은 혼자 앉아 있으면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한참 후 영민이 나왔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다. 치킨을 태워버렸네요. 하루 매출이 또, 영민아,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글쎄요. 정말 모르겠어요. 경찰서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는 건 어때요? 결국 영민도 구체적인 도움은 주지 않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도와드리고 싶지만, 미옥은 조용히 일어났다. 알겠다. 영민아, 장사 열심히 해라. 치킨집을 나오면서 미옥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두 아들 모두 어머니의 급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경민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표정이 어제와는 달랐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형들한테 다시 부탁하러 갔다 왔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미옥이 고개를 저었다.
경민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역시 안 되는군요. 경민아, 괜찮아. 엄마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그런데 경민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폐지 줍는 일이라도 해서 갚을게요. 무슨 소리야? 언제까지 걸리겠니? 10년이 걸리더라도 꼭 갚을게요. 어머니한테 피해를 드릴 순 없어요. 경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박 할아버지도 미안해 하시면서 자꾸 죄송하다고 하세요. 할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닌데. 미옥은 경민의 어깨를 토닥였다. 경민아, 내가 남을 도우려다 생긴 일이잖아. 부끄러워할 것 없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머니께 피해를 드린 건 사실이에요. 그때 경민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봉투였다. 이거 제가 그동안 모은 전부예요. 얼마나 들었어? 80만 원이요. 별로 안 되지만 경민이 실직 상태인데도 80만 원을 모아두고 있었다니. 그것도 전부 내놓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아니야, 경민아. 그건 내가 써야 할 돈이야. 제 일인데 제가 안 쓰면 누가 써요? 형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미옥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가장 형편이 어려운 막내가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그날 밤 미옥은 100억짜리 땅 문서를 다시 꺼내봤다. 세 아들의 서로 다른 반응을 보고 나니 무가 진짜 효자인지 확실해졌다. 성민과 영민은 모두 자신들의 사정만 내세우며 외면했다. 반면 경민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내놓겠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미옥은 결심했다. 이제 진실을 알려줄 때가 왔다. 세 아들을 모두 집으로 불렀다. 급한 일이 있다고 하니 모두 왔지만 성민과 영민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다. 어머니, 또 경민이 일 때문인가요? 영민이 먼저 말했다. 그것도 있고,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어. 미옥은 100억짜리 땅 문서를 꺼내 식탁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성민이 물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땅 문서야. 아, 그 고향 산골짜기 땅 말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영민이 시큰둥하게 말했다. 이 땅이 지금 얼마짜리인지 아니? 세 아들이 고개를 갸웃했다. 100억.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뭐라고요? 성민이 벌떡 일어났다. 100억이라고. 영민과 경민도 입을 벌리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영민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된 땅이야. 100억? 성민이 중얼거렸다. 그런데 그때부터 성민과 영민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어머니, 그럼 경민이 수리비 문제는 해결된 거네요. 성민이 갑자기 밝은 표정이 되었다. 맞아요. 100억이면 3천만 원이야 뭐. 푼돈이죠. 영민도 신이 났다. 하지만 경민은 달랐다. 어머니, 그럼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요. 다행이에요. 경민의 반응은 단순한 안도감이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갑자기 흥분하거나 하지 않았다. 그런데 성민과 영민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 이제 분식집 정리하시고 편하게 지내셔야죠. 성민이 말했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넓은 방 하나 드릴게요. 영민이 끼어들었다. 잠깐. 어머니는 당연히 장남인 제가 모셔야죠. 성민이 맞섰다. 형은 항상 바쁘다고 하잖아요. 저는 시간 여유가 있어요. 두 형이 갑자기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경쟁하기 시작했다. 경민이 황당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형들, 어머니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이래요? 뭔 소리야? 우리가 언제? 성민이 어색하게 말했다.
그럼 어제까지는 왜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영민이 변명했다. 그때는 정말 몰랐잖아. 어머니가 이런 큰 재산이 있는 줄. 그게 문제예요. 경민이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가 돈이 있든 없든 급하다고 하시면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옥은 새 아들의 서로 다른 반응을 지켜보며 마음을 정했다. 얘들아, 잠깐 조용히 해봐라. 미옥의 목소리에 새 아들이 입을 다물었다. 내가 지난 며칠 동안 너희들을 지켜봤다. 무슨 뜻이에요? 성민이 물었다. 경민이 수리비 문제로 도움을 청했을 때 너희들 반응 말이야. 성민과 영민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성민아, 너는 승진했다고 좋아했지만 엄마가 급할 때는 회의가 더 중요했지. 어머니, 영민아, 너도 장사가 어렵다며 50만 원도 아까워했잖아. 영민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경민이는 달랐어. 실직 상태에서도 자기가 모은 전부를 내놓겠다고 했지. 경민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래서 엄마가 결정했다. 미옥은 땅 문서를 경민 앞으로 밀었다. 이 땅은 경민이가 가져라. 뭐라고요? 성민과 영민이 동시에 외쳤다. 전부 다요? 영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래, 전부 다. 어머니,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성민이 발을 동동 굴렀다. 불공평하다고. 그럼 너희가 나한테 한 건 공평했니? 경민이 황급히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런 큰 돈 필요 없어요. 형들이랑 나눠서. 안 돼. 미옥이 단호하게 말했다. 경민아, 너만이 진짜 효자야. 돈이 있든 없든 엄마를 진심으로 생각해 줬잖아. 성민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영민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다. 저도요, 어머니. 앞으로 잘할게요. 하지만 미옥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기회는 이미 줬어. 경민이가 급할 때 그게 기회였다고. 어머니, 성민이 눈물을 흘렸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진짜 마음은 급할 때 나오는 거야. 영민이 매달렸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을 청할 때 너희는 뭐라고 했지? 어려워서 못 도와준다고 했잖아. 미옥은 차갑게 말했다. 이제 나도 똑같이 말하겠다. 어려워서 못 도와주겠다. 경민이 미옥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형들이 미워서 이런 거 받고 싶지 않아요. 경민아, 저는 어머니만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경민의 진심 어린 말에 미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도 받아라.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형들도 어머니 아들인데. 진짜 아들은 너 하나뿐이야. 성민과 영민이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그때 경민이 일어나서 형들을 바라봤다. 형들, 정말 반성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반성해. 성민이 간절히 말했다. 앞으로 어머니 일이라면 뭐든지 할게. 영민도 덧붙였다. 경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미옥을 바라봤다. 어머니, 그럼 이렇게 해요. 뭘? 이 땅을 팔아서 먼저 수리비 3천만 원을 해결하고 나머지는 저희 집 보증금이랑 생활비로 조금만 쓰고 남은 돈으로는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형들은? 형들이 정말 변했다면 어머니를 잘 모시는 걸로 보답하라고 하세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미옥은 막내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미옥 가족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땅을 매각한 돈으로 경민의 사고 수리비를 해결했고, 경민은 새로운 직장도 구했다. 미옥은 분식집을 정리하고 경민이가 구한 새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성민과 영민은 정말로 변한 모습을 보여줬다. 바쁘다는 핑계 대신 매주 어머니를 찾아뵙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왔다. 어머니, 오늘 병원 검진 받으러 가시는 거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성민이 말했다. 저도 시간 되는데 같이 갈까요? 영민도 나섰다. 괜찮다, 얘들아. 경민이랑 같이 가면 돼. 하지만 이제 세 아들 모두 어머니 일에 적극적이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그때 시험하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성민이 말했다. 맞아요.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영민도 동의했다. 미옥이 웃었다. 시험한 게 아니야. 그냥 정말 급해서 도움을 청한 거였어. 어머니, 하지만 덕분에 누가 진짜 효자인지 알았지. 경민이 쑥스럽게 웃었다. 어머니,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효자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말이야. 미옥은 세 아들을 바라보며 구무퇴했다. 이제 너희들 모두 진짜 효자가 됐구나. 그날 밤, 미옥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땅 덕분에 아들들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됐어요. 경민이는 역시 우리가 잘 키운 것 같고, 성민이와 영민이도 이제 철이 들었어요. 100억이라는 거금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다. 바로 자식들의 진심이었다. 돈이 있을 때만 자라는 효자가 아니라 어려울 때 먼저 나서는 진짜 효자를 구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민이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고, 성민이와 영민이는 깨달았으니 다행이에요. 1년 후, 미옥은 세 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 둘러싸여 생일상을 받고 있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손자들이 케이크를 들고 왔다. 고맙다, 얘들아. 성민이 말했다. 어머니,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만 잘하면 돼. 영민도 덧붙였다. 어머니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 뭔지 제대로 알게 됐어요. 경민이 웃으며 말했다. 형들이 이렇게 변하니까 정말 좋네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요. 미옥은 세 아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했다. 돈으로 시험한 것이 아니라 급한 상황에서 진심을 확인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 진짜 효자는 돈이 있을 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하는 거야. 미옥의 말에 세 아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미옥은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남편이 남긴 땅만큼이나 소중한 것을 얻었다. 바로 자식들의 진짜 마음이었다.